제로금리, 이자 종말 시대, 득일까, 독일까?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제로금리 시대.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시라면 금융기관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적금이나 예금 상품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난 3월 0.75%로 내려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제로금리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금리가 제로로 낮아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제로금리 시대가 찾아온 이유와 함께 이로 인해 달라지는 금융시장,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란 금리가 너무 적어 예금으로 수익을 얻기 힘든 상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었습니다. 2월에 1.25%였던 금리가 이제는 0%, 즉 제로금리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초저금리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금리가 너무 적어 예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기 더 이상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리 소수점 앞에 0이 붙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제로금리, 이자 종말이 온 이유는 세계적 경제 불황, 코로나19 때문. 그렇다면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 즉 이자 종말 시대는 왜 지금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종말 시기가 다가온 것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긴급 재난 상황이 더해져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 사태가 찾아오고 이로 인해 자금의 위험성이 높아져 금융기관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을 내놓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경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초저금리 현상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로 달라지는 금융시장. 부채 증가, 위험자산 투자, 금융기관 수익 악화, 경기 침체 등. 그렇다면 제로금리가 찾아온 지금 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부채의 증가입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지는데 집값이나 전셋값 등은 계속 오르면서 이로 인해 대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제로금리로 인해 거의 불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은 수익이 높은 투자처인 부동산, 파생상품, 주식, 펀드 등에 돈을 넣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특정한 자산에 돈이 쏠릴 경우 해당 자산 시장이 버블 효과가 나타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금리가 0%대로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은 악화되고 증권사나 보험사 등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금융이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기업이나 가게가 경제적 충격을 입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기관의 수익이 낮아지면 다른 경제 주체를 보호할 여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개인과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고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는 줄고 저축만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로 달라지는 금융시장, 파킹통장, MMF 등 활성화, 간접투자 활발, 금, 달러 등 안전자산 투자. 반면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 즉 이자 종말 시대가 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는 재테크 상품을 잘 찾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파킹통장입니다. 파킹통장이란 단기간 돈을 맡겨놓은 다음 투자처가 생기면 바로 꺼냈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은행의 입출금 통장, 그리고 예적금 통장의 장점을 살린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 OK저축은행의 OK안심정기예금, SC제일은행의 마이줌 통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 즉 MMF도 제로금리 시대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는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 경우 직접 투자 대신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고금리 특판예금, 인컴, 즉 고정수익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달러나 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경우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가진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금리, 즉 이자 종말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부채 증가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은 경계해야겠지만 파킹 통장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등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긍정적 의견, 특수한 상황이니 지켜보자, 적당한 디플레는 좋다, 장기적으로 국운 부상의 기회. 그렇다면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지켜보자, 적당한 디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좋다, 일시적으로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운 부상의 기회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 잃어버린 10년 올 수 있어, 금리 인상되면 파산된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금리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다, 저금리 대출 땡겼다가 금리 인상되면 파산할 수도 있다, 저금리 정책은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폭발시킬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어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로금리, 이자 종말 시대는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로금리가 지속되는 이상 돈을 벌어들이는 일보다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여러분은 이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